미국의 최대 도시를 넘어 세계의 중심지라 불리는 뉴욕. 높이 솟은 고층 빌딩에서는 24시간 금융 거래가 이뤄지고 복잡하게 난 거리는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로 북적이죠. 그만큼 바쁘고 분주히 일상을 보내느라 지친 현대인들이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각박한 일상에서 필요한 건 휴식과 여가. 뉴욕 사람들이 필요로 한 건 바로 공원이었는데요. 전 세계에서도 땅값이 비싸기로 소문난 뉴욕 중심지 노른자 땅에 넓이 11,300헥타르에 달하는 거대한 공원이 자리해 있습니다. 사람들은 주말이면 도심 속 녹지 공간에서 한 주간의 피로를 풀죠. I don't know what people would do without this park because it provides so much freedom for people who live in tiny apartments all day. All the people who exercise use it for their dogs, their children, the zoo. I can't say enough about how needed this park is for New York City. 약 840만 명의 인구가 사는 뉴욕. 도시가 복잡해질수록 공원에 대한 수요는 더욱 늘었는데요. 강변의 수변 공원을 조성해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필요에 따라 공원을 물 위에 띄우기도 했죠. 도시가 가진 요소들을 적절히 활용해 물과 사람이 함께할 수 있는 워터프론트를 조성한 겁니다. I think people enjoy going to the parks in New York City because they're really set up for people to enjoy them. Like they make sure that they have nice playgrounds or fit for kids. There's always music or something special going on. They're very lively. They bring us together. What's your favorite thing about the park? Play. And what's your favorite thing about this park? Play. 그리고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높은 인구 밀도의 치열한 경쟁은 뉴욕과도 비견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서울 사람들도 휴식과 여가를 찾아 가까운 한강공원으로 향합니다. 최근엔 분수와 경관 조명과 같은 볼거리까지 더해지면서 단순한 공원 그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강은 일단 탁 트인 이런 경관이 너무 좋고 그러면서 좀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소풍 나오면서 얘기하기 너무 좋은 장소인 것 같고요. 또 축제들을 많이 열다 보니까 그 빌미로 한강을 또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일상에서 좀 되게 탈피할 수 있는 그런 뭔가 탁 트인 공간이 생각나면 한강인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긴 강, 낙동강. 낙동강은 양산과 부산 그리고 김해를 끼고 흐르며 도시에 거주하는 1,300만 인구의 힐링과 쉼터의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낙동강이 최근 다채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고 있는데요. 축제는 물론 다양한 콘텐츠가 마련되면서 사람들에게 가고 싶은 공간, 문화를 향유하는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각박한 도심 속의 여유 공간, 휴식을 갈망하는 현대인을 품기 위한 낙동강의 경쾌한 발걸음. 강의 왈츠가 지금 시작됩니다. 천천히. 우리 다 챙겼지? 아빠, 옷도 잘 타야지, 봐봐. 날씨 좋다. 오, 좋단다. 진짜 많이 놀아줄게. 알겠지? 이봐, 우와. 배 타고. 우후, 신난다. 와, 날씨 좋다. 치열했던 지난 한 주를 끝내고 맞은 주말. 나들이에 나선 은진 씨네입니다. 답답한 도심을 벗어나 간 곳은 집에서 약 30분 거리에 있는 양산의 황산공원. 주말이면 여유를 찾아온 사람들이 그렇게나 많다는데 입구부터 북적북적한 모습입니다. 가을을 맞아 색색의 옷을 입은 황산공원은 계절마다 바뀌는 꽃밭 풍경이 유명한 곳이죠. 그런데 이 넓은 공원에서도 유독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힐링숲인데요. 주차장 옆에 있어 캠핑 장비를 옮기기도 쉽고 나무가 빼곡한 숲속의 그늘은 사람들에게 편안한 휴식처가 돼주죠.
그래서 힐링 숲은 항상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아빠가 내줄게 하나씩. 조심조심. 그러니까. 이쪽으로. 주말을 숲에서 조용하게 보내고 싶은 사람들이 벌써 많이 모였네요. 아이들은 간단한 놀잇감으로 신나게 놀고 어른들은 모처럼의 여유를 만끽합니다. 아이 있는 집들은 알겠지만 아이들이랑 주말에 꼭 어딜 나가야 되거든요. 평일에 뭐 직장 생활, 학교 생활 하다 보니까 주말에는 뭔가 자연 속에 어디 가고 싶어서 캠핑을 많이 다니는 편인데 뭐 멀리 의령도 가고 뭐 함안도 갔었고 남해도 갔었고 근데 이렇게 검색하다 보니까 멀지 않은 곳에 캠핑이 가능한 곳이 있고 또 이번 주말 같은 경우는 좀 가볍게 하고 싶었는데 여기 또 캠크닉이라고 가볍게 또 챙겨서 가족들끼리 나무도 보고 또 강도 이렇게 구경하고 할 수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지금 우리 가족들끼리 마음껏 지금 즐기고 있어요. 도시에만 있으면 너무 좀 그러니까 여기 오면 나무도 있고 숲도 있고 하니까 강아지도 있고. 그리고 우리 애가 강아지도 좋아하고요. 예, 그래서 강아지도 볼 겸 해서 제가 강아지를 못 키우게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면 뭐 사람도 많고 예, 자연과 어울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주 오고 있습니다. 높은 빌딩 숲을 벗어나서 아이들이 차 걱정 없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 이게 바로 공원이 가진 매력이죠. 언제나 간단하게 집만 꾸려와도 자연을 즐길 수 있는 황산공원은 사람들에게 편안한 쉼터가 돼줍니다. 황산공원에서 사람들이 붐비는 곳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파크 골프장인데요. 파크 골프는 격렬하지 않은 공놀이로 걷기와 비슷한 유산소 운동 효과가 있고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어서 친구,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좋습니다. 새로운 사람과 한데 어울릴 수 있어 친목 도모에도 딱이죠. 그래서 특히 노년층에게 인기가 높은 생활 스포츠입니다. 황산공원에서는 높은 수요에 맞춰 넓은 파크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만 제곱미터의 넓이에 총 108홀이 조성된 전국 최대 규모인데요. 우리가 이제 나이가 이제 60대 후반, 이제 70대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냥 좋은 공기도 마시고 또 친구들 만나서 또 서로 좋은 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사람들을 또 만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소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예약이 되면은 파크 골프 즐기러 이쪽을 오게 됩니다. 파크 골프를 치고 나서 사람들이 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황산 맨발로. 아스팔트 길만 걷느라 피로가 쌓였던 발이 이 길에선 자유를 만끽할 수 있죠. 1.44km 길이의 황토길은 흙길을 걸을 기회가 적은 현대인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합니다. 황토를 맨발로 밟으면 지압 효과로 혈액순환에 효과가 있고 척추와 자세 교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많이 걷는 길이죠. 신나게 흙길을 걷고 나면 길끝에 난 세족장에서 깨끗하게 발을 씻을 수 있습니다. 뒤처리까지 깔끔하게 할 수 있어 양산 근교의 울산, 경남, 부산 지역 사람들도 많이 찾는답니다. 저는 잠을 이리 깨면은 잘 뒤적뒤적하고 못 잤어요. 숙면을 못 했어요. 여기 몇 번 이제 왔다 갔다 하고 나니까 잠을 굉장히 숙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좋구나 해가지고 스스로 찾게 돼요. 이제는. 그리고 물이 있는 황토길을 걸을 때는 어렸을 때의 개구장이처럼 동심으로 돌아가서 굉장히 행복한 추억이 막 떠올라서 좋아요.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게 부산 시민으로서 너무 선물받은, 축복받은 것 같아요. 황산공원이 가진 다양한 매력들, 그 중에서도 단연 으뜸은 정원입니다. 지금은 핑크뮬리, 코스모스, 뎁사리로 가득해 가을의 색으로 물든 모습인데요. 계절마다 바뀌는 황산공원의 꽃밭에 추억을 남기려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가자, 맹구 가자. 저희는 해마다 이렇게 조성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서 오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특히 날씨도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해마다 다시 계속 찾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코스모스 이게 좋다고 해서 왔는데 뭐 와보니까 엄청 캠핑장도 잘 돼 있고 엄청 다양하게 다 잘 꾸며져 있어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공원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축제장으로서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사시사철 때에 맞춘 꽃축제도 열리고 신나는 공연이 펼쳐지는 자연 속의 무대가 되기도 하죠. 다채로운 콘텐츠가 가득한 공원에서 사람들은 일상의 피로를 해소합니다. 네, 황산공원은 사계절 내내 다채로운 축제와 행사를 하면서 우리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가을 꽃 축제, 지금 국화 축제가 열리고 있는데요. 봄꽃 축제, 또 그다음 여름 꽃과 그다음 가을에는 그 뎁사리와 코스모스 등 다양한 계절 꽃을 계속 이렇게 가꾸어서 우리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있는 꽃 축제를 사계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가을꽃 우리 국화 축제가 수강리에 지금 열리고 있는 중입니다. 황산공원의 사계 한번 만나보실까요? 벚꽃 터널이 길게 펼쳐지고 지천을 노랗게 물들이는 유채꽃, 황산공원의 봄입니다. 여름엔 시원한 물놀이장으로 탈바꿈 하는데요. 무더운 여름 무료로 개장하는 수영장은 많은 사람을 불러 모읍니다. 가을은 알록달록 코스모스가 바람에 흩날리고 그리고 겨울은 화려한 불빛이 정원을 가득 채웁니다. 뚜렷한 사계를 만날 수 있는 황산공원입니다. 지금은 철마다 색다른 매력을 뽐내는 곳이지만 과거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는데요. 예, 황산공원은 저 옆에 지나가고 있는 그 낙동강이 이전에는 황산강이었습니다. 황산강을 따서 황산공원으로 이렇게 지칭이 되었는데 이 공원은 어떻게 탄생이 되었냐 하면 2009년부터 12년까지 MB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여기가 시설 채소, 무, 배추, 그다음에 감자 그 등으로 해서 경작지로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물금 모래 감자는 굉장히 유명한 특산품이었습니다. 공원이 조성되기 전에는 낙동강변의 습지와 농경지로 주로 사용됐던 공간. 크게 개발되지 않은 자연 상태에 가까웠는데요. 특히 낙동강이 흐르는 곳이라 홍수와 범람에 취약한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 양산의 신도시가 개발되기 시작했고 인구는 20만 명에서 36만 명까지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도시가 발전할수록 사람들의 휴식 공간, 녹지 공간에 대한 요구가 늘었는데요. KTX가 물금역에 정차하게 되면서 양산 시민은 물론 양산을 찾은 관광객들을 위한 공간도 필요했죠. 이에 탄생한 곳이 황산공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이 많은 부분 또 체육과 레저의 공간으로서 이렇게 활용해 가고 있고요. 이것을 좀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 접근하는 부분에 대한 이동 수단과 또 관광 자원으로 쓸 수 있는 그 케이블카형의 곤도라도 우리 민간 자본을 투입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나갈 계획이고요. 우리 양산이 가지고 있는 그 자연 생태 공원, 그 도심 속의 그 자연 공원으로서 최고의 힐링 공간이 되게 될 것입니다. 낙동강을 끼고 있는 황산공원. 공원의 수변 공간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생태 탐방선이 있습니다. 이 배는 황산공원 선착장에서 출발해 낙동강 하구로 내려가는데요. 여러 공원을 거쳐 부산의 을식도까지 뱃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 탐방선을 타면 황산공원뿐만 아니라 낙동강 하구 유역 전체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낙동강 하구 유역은 양산시와 김해시, 그리고 부산의 북구, 사상구, 사하구, 강서구 총 6개의 지자체가 걸쳐 있는데요. 그 중에도 부산 사상구의 삼락생태공원은 다채로운 축제가 많기로 유명합니다. 비가 꽤 많이 오는 듯한데 왜 이렇게 사람이
모인 걸까요? 국내를 넘어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부산 국제 록 페스티벌이 매해 바로 이 삼락생태공원에서 개최됩니다. 부산 국제 락 페스티벌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시행한 국제 락 페스티벌이고요. 올해는 총 78개의 국내외 유명 아티스트들이 3일간 끊임없이 공연을 하는, 그리고 젊은이들이 약 6만 5천 명이 찾는 그런 뮤직 페스티벌입니다. 2010년부터 개최된 삼락 록 페스티벌. 첫 해부터 록 팬들의 큰 관심을 받으며 성공적인 출발을 했고 지금은 부산을 대표하는 음악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매해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삼락 생태공원을 찾습니다. 특히 어제 정말 날씨도 좋았어가지고 되게 불사 지르면서 재밌게 놀았고요. 오늘은 초반에 비가 와서 되게 당황했었는데 또 그냥 젖는 걸 포기하고 그냥 놀기 시작하니까 훨씬 그것도 더 시원한 맛이 있어서 재밌게 놀다 가고 있습니다. 축제가 끝난 평범한 어느 날, 올해 록 페스티벌로 삼락 생태공원을 찾은 사람은 약 6만 명이었다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 한산한 모습입니다. 특별한 축제가 없는 평일의 삼락 생태공원은 이용객이 거의 없는 실정인데요. 공원을 찾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산책을 하거나 운동시설을 이용하는 정도입니다. 그 낙동강은 국가하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은 법이나 뭐 이런 것들이 걸려 있어서 그렇게 진수 공간으로서 활용하는 데는 사실은 좀 많이 부족하다는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삼락, 뭐 화명, 을숙도 이런 공원들은 대체적으로 그 시민들이 좀 찾아서 운동할 수 있는, 좀 걸어 다닐 수 있고 그런 공간으로서만 좀 활용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낙동강 하구유역에 있는 대부분의 공원은 엄격한 규제에 의해 활용도가 낮은 편입니다. 축구장, 야구장, 농구장 등 기본적인 운동시설과 사람들이 산책할 수 있는 길, 이 정도죠. 낙동강변의 어느 공원에 가도 비슷한 풍경입니다. 낙동강하구는 1966년에 문화재청의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천연기념물 제179호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해양수산부의 해양환경관리법안에 의해서 연안오염 특별관리수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국토교통부의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의 습지보전법에 의해서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중첩적으로 이 다양한 기관과 법안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낙동강 하구는 인근에 거주하는 약 400만 인구의 식수원입니다. 그래서 수도법이 적용되는데요. 취수구역 주변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개발을 제한하기 때문에 강을 활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낙동강 하구 유역은 세계적인 철새 도래지입니다. 11월부터 3월까지 철새들이 몰려오는데요.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돼 있어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건축 행위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지금 계속 얘기하는 그 문화재청, 뭐 이런 국가하천,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구조물을 세울 수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열악합니다. 매표소 가도 그냥 컨테이너 박스 하나 갖다 놓고 화장실도 그냥 컨테이너 그 화장실 있죠, 이동식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어느 누가 와서 그걸 즐겁게 유휴 공간을 좀 즐길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배를 타면요, 원체 낙동강이 넓습니다. 그래서 길어요. 또 그 물건까지 올라가면 거의 2시간이 넘습니다. 그 시간을 뭘 보고 있겠습니까? 다양한 규제의 영향을 받는 낙동강 하구 유역의 공원들. 그래서 대부분 계절마다 꽃을 심어가며 상춘객을 모읍니다. 지자체 입장에선 공원을 개발하고 싶지만 규제를 어기지 않는 선에서 할 수 있는 건 꽃을 심는 작업이죠.
대저 생태공원은 또 뭐 봄이나 이럴 때 되면은 꽃을 잔뜩 유채꽃이나 막 이런 걸 잔뜩 심어서 그 사람들을 좀 불러오기도 합니다. 그 일순간적으로 조금 진행이 되지 이게 뭐 지속적으로 뭔가 컨텐츠를 가지고 하는 곳은 사실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낙동강 수변공원을 많이 찾지 않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생태공원과 도심 사이에는 신항만까지 연결되는 왕복 8차로의 도로가 나 있는데요. 사람들이 보행으로 오가기 힘들어 도로 아래로 난 작은 터널을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정작 그 지역 주민들이 바로 그 진수 공간에 접근하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다 제방이 높게 되어 있어가지고 시각적으로 일단은 그 차단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여야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 안내라든가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지자체에서 공원들을 잘 조성을 하고 있는데 직접 거기 가야 안내판이 있지 우리나라 그 유명한 관광지나 이런 것처럼 그렇게 안내가 잘 되어 있지는 않다는 그런 점이 있고요. 지리적 특성과 많은 규제, 그리고 콘텐츠 부족과 접근성 부족으로 공원과 시민이 가까이 하기 힘든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이 수변 공간을 잘 활용하는 방법, 정말 해답은 없는 걸까요? 인구 약 1,000만이 사는 대한민국 최대의 도시 서울. 빽빽한 건물 숲에 지친 서울 시민들도 도심 속 녹지 공간인 한강공원을 많이 찾습니다. 저희가 시험 기간이라서 지금 좀 다들 좀 힘든 상태인데 이렇게 좀 넓은 공원에서 춤도 추고 같이 이야기도 하면서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아마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서울 주변에 나가보면 건물이랑 아파트들이 정말 많은데 한강은 그에 비해서 사방에 탁 트인 뷰랑 그리고 자연 친화적인 거를 도심에서는 못 느끼는 그거를 느낄 수 있어서 한강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한강공원도 처음엔 낙동강의 수변공원처럼 사람들이 산책하고 운동하는 단순한 공간이었습니다. 점차 이용객이 증가하면서 편의시설에 대한 요구가 증가했고 이에 카페, 음식점, 편의점 등의 기본적인 시설들을 하나씩 늘려갔습니다. 잔디밭, 그 다음에 운동시설, 그 다음에 시민들이 와서 뭐 돗자리 깔고 이렇게 즐겼던 그런 시대가 1980년대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오다가 1990년대, 2000년도에 들어서 가면서 그 정책 위반하는 시장님들이 이 뭔가를 시민들한테 서비스하고 싶은데 도시 공간에는 뭔가를 하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한강에 도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이루어진 게 한강 르네상스 사업입니다. 한강의 이야기가 다채로워진 건 2007년부터였습니다.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대형 시설이 들어서기 시작했는데요. 대표적인 게 한강의 세빛섬, 노들섬입니다. 한강도 국가하천이라 개발 제한 구역에 속하기 때문에 건축물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설들은 어떻게 자리 잡게 된 걸까요? 지금 보시는 이 시설은 물에 띄어져 있습니다. 물 위에 있어서 건축물이 아닌 선박법의 적용을 받는데요. 건축법을 우회해 시민들에게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 겁니다. 흔히 이제 서울에서는 이야기를 할 때 한강을 초기에는 치수 개념으로 접근을 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집중호우와 관련된 하천의 관리 차원에서 접근을 했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이수라고 해서 한강을 좀 이용해 보자. 그래서 강변북로라든지 또는 그 올림픽대로라든지 이런 도로로 이제 공간을 이용을 하고 실제 여러 가지 이제 필요한 도시 관리 시설들을 하천변에다가 이제 설치하는 형태로 접근을 했다가 지금은 친수의 개념, 시민들에게 좀 더 다가가고 시민들이 여가 활동과 여러 가지 문화 활동 그리고 도시에서의 여러 가지 편의성을 증진시켜 줄 수 있는 삶의 질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중요하게 이제 공간을 바라다보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강은 계속해서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모습과는 다른 방식으로 공원이 채워지고 있는데요. 세계적인 트렌드에 맞춰 과도한 콘크리트와 대형 시설을 자제하고 사람들이 한강 본연의 모습을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자연 친화적인 시설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개발이라 하면 크고 웅장한 결과물을 만들어야 한다는 관념을 깬 겁니다. 지금 이제 그레이트 한강 계획이라는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한강을 통해서 그 한강 옆에 있는 도시를 좀 더 매력적으로 바꾸는 계획. 그러니까 한강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한강이라는 자원을 놓고 주변의 도시를 바꿔나가는 그런 계획적으로 바꿔가고 있다. 즉 자연과 시민의 이용을 공존시키고 상생하는 그런 계획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강도 낙동강과 마찬가지로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가 제방이 돼 시민의 접근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한강 둔치에 쉽게 올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개선하는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지하철 출구를 한강공원과 바로 연결하고 도심과 연결되는 보행교와 엘리베이터를 늘려가면서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했습니다. 하천변 공간에 대한 시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서울시는 지금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런 이제 도로로 차폐되어 있는 한강변을 장기적으로는 이제 도로 지하화 등을 통한 이제 시민의 접근이 용이한 그런 친수 공간으로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이제 비전과 전략을 제시를 했다고 볼 수가 있고. 시민과 자연의 공존을 위한 수변 공원. 낙동강도 점차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2022년 화명 생태공원엔 금빛 노을 브릿지가 놓였습니다. 구포역에서 낙동강 일대까지를 연결하는 다리로 탁 트인 전망도 볼 수 있고 다리 난간에선 작은 전시회가 열리고 있어서 공원으로 가는 길이 즐겁기만 합니다. 저희가 여기는 오늘 처음 와봤는데 다리가 있으니까 저쪽 생태공원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 차로 가는 게 아니라 걸어 들어갈 수 있어서 좋았고 여기 다리가 보니까 되게 예쁘게 꾸며져 있기도 하고 그 오른쪽에 그림들이랑 시 같은 게 다 걸려 있는데 그런 게 있으니까 보면서도 걸을 수도 있고 이제 가는데 심심하지 않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덕천동 완덕 구포에 계시는 분들은 실제적으로 운동하기가 좀 힘이 들었는데 이 다리를 놓고 나서 방문객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70세, 80세 되시는 분들이 대부분 운동하러 갈 데 없으니까 여기 오신다. 그전에는 학교 운동장도 그랬는데 여기 가서 운동을 하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낙동강 하구유역은 천혜의 자연 환경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낙동강에선 철마다 날아드는 철새를 볼 수 있고 습지를 둘러싼 갈대밭을 보며 자연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서울 한강공원이 문화 콘텐츠가 중심이면 낙동강은 자연 콘텐츠가 중심입니다. 낙동강 하구는 동아시아 호주의 그 철새 이동 경로로 중간 기착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동강 하구는 겨울에는 올동지로 그리고 여름철에는 번식지로 이용이 되고 많은 종과 많은 개체수가 낙동강 하구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낙동강 하구의 자연을 조금 더 가까이에서 보고 느낄 수 있는 체험이 있습니다. 2014년부터 시작해 10여 년간 낙동강 하구 유역을 오간 생태 탐방선. 30여 명의 탑승객을 수용할 수 있는 유람선은 곳곳에 스피커가 설치되어 있어 해설사의 해설을 어디서나 들을 수 있습니다. 낙동강에 있는 새나 그리고 그 환경들 이런 생태적인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유람선 형식으로 지어진 배입니다.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김해 그리고 양산, 물금까지 이어지는 코스를 운항했었습니다. 주말 같은 경우에는 부산 시민들이 많이 타야 되는데 한 번에 양산까지 가면 4시간 이상 소요되는 코스이다 보니까 기회를 더 많이 드리고자 을숙도 앞에 50분 정도의 코스로 1회 더 늘려서 5회 운항으로 바꾸어서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생태 탐방선은 을숙도 선착장에서 출발해 낙동강과 바다의 경계를 짓는 하구뚝 근처까지 갔다가 다시 을숙도로 돌아오는 50분짜리 코스로 운항합니다. 문화 해설사의 재미난 이야기도 곁들여지는데요. 16년도에 지도사님께서 수도를 타면 짬뽕이 나오고 막 그랬대요. 그래서 부산 시민에게 원활한 식수를 공급하고 그리고 김해평야의 농업 명수 2층 갑판에 올라서면 낙동강 하구의 생태를 조금 더 가까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도심 속에서만 살던 아이들에게 생경한 광경이 펼쳐지는데요. 평소 보지 못한 생태의 가치를 알게 되는 교육의 현장입니다. 처음 이렇게 한번 이런 강 쪽에서 이런 탐방을 타봤는데 상당히 이제 날씨도 좋고 이제 잔잔하고 도심 속 안에 강이 있고 또 이렇게 그 산도 있고 풀도 있고 했는데 정신적으로 힐링이 되는 것 같고 뭔가 이 우리나라에도 참 이게 아름다운 곳이 많구나 하는 것 같다가 새삼 또 느꼈고 또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한번 우리 애들하고 같이 한번 오고 싶습니다. 지금 운행 중인 생태 탐방선은 을숙도를 한 바퀴 도는 코스로 운영 중이지만 초기에는 을숙도에서 24km 떨어진 양산의 황산공원까지 오가던 배였습니다. 왕복하면 총 46km, 운행 시간은 4시간 반이었는데요. 관광선은 유도선법이 적용돼서 반드시 탑승한 곳에서 내려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4시간 반을 꼬박 배에 있어야 해서 이용객들의 불편이 많았는데요. 저는 유도선법 해가지고 딱 탔는 데서 내리라 인원이 3명 탔으면 3명 안 내리면 한 명이 중간에 빠졌는지 뭐 어디 갔는지 이런 거에서 확인이 안 되니까 자, 그런 거를 아까 세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겠죠. 중간에 내려주면 거기서 다시 타는 거에 대한 시스템을 아까 뭐 바코드를 찍어가지고 여기서 내리는 걸 확인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자 그런 거를 이제 지금 현재 시스템이 잘 안 되니까 어려우니까 그냥 포기해버리고 하다가 말아버리고. 만약 배에서 내려 각각의 공원에 들른다 해도 현재 낙동강에는 변변한 관광시설과 체험거리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공원이 산책길과 운동시설뿐이라 관광객이 들러야 할 이유를 찾기 힘들죠. 진짜 가면 할 게 없습니다. 예.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을 때 공원에서 뭐 하냐면 그냥 산책 정도 밖에는 없어요. 근데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예. 지금 뭐 삼나, 과명, 대저 뭐 다 마찬가지예요. 뭐 을숙도는 조금 뭐 문화시설도 있고 조금 더 다양한 뭐 카페도 있고 막 이래서 조금 나은데 나머지는 대부분 열악하죠. 뭐 데스크도 사실 설치하기도 어렵고. 중간에 내리다가 다음 배가 오면 다시 뭐 둘러보고 탄다든지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 내려서 그 주변에 둘러볼 수 있는 안내하는 거 먹거리 한두 시간 동안 투어할 수 있는 시스템 아까 아름다운 뭐 먹거리도 있을 수가 있고 판매하는 기념품이 있을 수도 있고 안내하는 시스템이 갖춰질 수도 있고 그런 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이제 시간이 1시간이 부족하면 그 다음 배가 올 때까지 뭐 2시간 기다리는 2시간 후에 배를 타고 다음 이동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서 다음 이동하든지 그런 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서로가 유사한 낙동강의 공원들. 차별화된 특색을 갖고 사람들을 끌어당기기 위해선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곳으로 가봤습니다. 충남 부여의 백마강. 이 강에서는 100여 년 전 우리의 전통 선박을 볼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까지 강을 누빈 배를 복원한 황포 돛배가 물길을 오가는데요.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많은 관광객들이 황포 돛배를 타기 위해 부여를 찾았습니다. 저희 부여 유람선 황토돛배는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큰 목선 24톤짜리가 3대, 조그만 11톤짜리가 3대, 총 6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부여 유람선도 1년 연간에는 20만 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백마강은 백제 역사를 소재로 한 관광 콘텐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포 돛배는 사람들을 실어 백제 유적지로 데려다 주는데요. 구들의 선착장에서 출발해 5분 정도를 달리면 낙화암에 도착합니다. 관광 명소 가까이에 선착장을 둬서 배에서 내려
관광지를 체험하는 기회도 제공하죠. 1400년 전의 흥미로운 옛 이야기를 직접 체험할 수 있어 사람들은 백마강을 찾습니다. 앞에 보이는 바위가 낙화암입니다. 낙화암. 이곳 낙화암에서 삼천궁녀가 떨어졌다는 곳이에요. 꽃이 떨어지는 형상처럼 보였다 하여 떨어질 낙자, 호두학자. 다음 정착지 고란사에 도착했습니다. 유도선법은 운항거리가 2해리 이상이거나 운항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는 선박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운항거리가 짧고 운항시간이 15분 남짓인 황포도배는 유도선법의 규제를 받지 않죠. 그래서 사람들은 배에서 내려 관광지를 마음껏 즐기고 원하는 때에 다음 배를 타고 돌아오면 됩니다. 어제 공주 도착해가지고 우여 도착해서 비가 오는 관계로 무열항릉 구경하고 오늘 아침에 구석기고 유물 거기 구경하고 지금 부여로 넘어와서 이제 오늘 이제 여기 백마강 여기 왔습니다. 저는 이제 몇 번 왔으니까 이제 아이들이 처음이고 그래서 이렇게 왔습니다. 네, 여기 이제 내린 김에 여기 이제 그 부소산성이랑 올라가서 조금 그 경치 구경도 하고 또 그 역사적으로 좀 이제 유래가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애들한테 그런 얘기도 좀 해주고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한번 들려볼까 하고 왔습니다. 네. 고즈넉한 사찰에 올라서서 종을 치며 소원도 빌어보고 마시면 3년이 젊어진다는 약수물도 마셔봅니다. 연등을 만들고 쪽지를 매다는 등 다양한 체험거리를 즐길 수 있죠. 관광지가 가진 이야기, 그걸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전국의 관광객들을 모으는 백마강의 비결입니다. 그에 반해 낙동강의 생태 탐방선은 가진 이야기를 마음껏 풀어낼 수 없는 실정이죠. 생태 관광은 있지만 그걸 체험하는 기회는 적습니다. 규제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수변 공간을 알차게 활용하는 방법. 다른 지역의 사례처럼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수분선을 살려야 된다, 생태 관광이 해야 된다 하면서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단계까지. 아까 또 한 번 더 이야기하자면 배를 만들면 배 허가 문제부터 배를 어떻게 제작하고 어떻게 투입해가지고 그 주동선은 어디고 그다음에 어디서 내려서 어떻게 걸을 것인지 안내는 어떻게 할 것인지 뭐 그런 것까지도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았다 지금까지 이제 흔들어서 디자인하고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진짜 디테일한 거를 누군가가 책임지고 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2022년 양산시가 주축이 돼 김해시와 부산시 4개구가 낙동강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서로의 지혜와 경험을 모아 각종 규제를 극복하고 낙동강 유역의 공원들을 특색 있게 조성하고자 협의체를 발족한 거죠. 동절기 11월부터 다음 6년도 3월까지. 아까 제가 환영사로 저희 6개 지자체가 공동사업, 어떻게 자연과 지난 2년간 낙동강 협의체는 낙동강 수질 개선 사업 시행과 공동축제 개발, 콘텐츠 개발을 위한 콘퍼런스를 개최하는 등 낙동강 하구 유역을 친수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 낙동강을 끼고 있는 6개 지자체 공동의 그 발전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에는 그 문화재 구역을 비롯해서 또 그린벨트 또 그런 자연 그 보존 지역 등 여러 가지 중앙 정부의 규제도 많이 따르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공통 분모를 찾고 해결을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낙동강 협의체를 구성을 하게 되었고 좀 더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게 법제화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낙동강 협의회로까지 성격을 시키게 됩니다. 지난 5월 낙동강 협의회가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기기 전 미국 뉴욕의 벤치마킹 실사를 떠났습니다.
답사질은 허드슨 강 공원. 허드슨 강은 낙동강 하구 유역과 굉장히 비슷한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바다와 강이 만나는 하구 유역에 수변 공원이 넓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약 11만 3천 제곱미터에 달하는 넓은 공원은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 인공 백사장과 어린이 놀이터가 있습니다. 또 체육시설과 강아지 전용 공간까지 다양한 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In Hudson River Park, there are a lot of really famous or notable spaces. Little Island, Chelsea Piers, the Intrepid Museum. All of this is kind of showing the range of spaces within Hudson River Park. And then in addition to those incredible spaces, we also have a lot of other piers and public spaces that have been redesigned for use. So areas like Pier 26, which have been open about 4 years, it includes this incredible playground with large sturgeon fish that you can climb inside of and on top of, and then a pier that's full of native plants to the Hudson River ecosystem. 허드슨강 공원에서도 손꼽히는 명소가 바로 리틀 아일랜드입니다. 높낮이가 다른 132개의 튤립 모양 콘크리트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인공 대지를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만든 대지 위에 다양한 종류의 나무와 관목 등을 심었고 그 사이로 산책길과 언덕 그리고 700석 규모의 원형 극장과 광장이 들어섰습니다. 이색적인 모습의 공원을 보러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습니다. 세계적인 도시 뉴욕에는 이렇게 하천을 이용하는 측면도 참 세계 최고 수준인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하천을 그냥 밋밋하게 평면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는데 이곳은 하천에 언덕을 만들었습니다. 인공 언덕을.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과 시민들께 좋은 공간을 제공을 하고. 허드슨강 공원 건너편에는 철길을 공원화한 하이라인이 있습니다. 원래 이곳은 화물 기차가 다니던 철길이었는데요. 폐허가 된 철길을 파괴하지 않고 옛 이야기를 보존하면서 지역 주민을 위한 녹지 공간으로 조성했습니다. 하이라인은 시민들의 이동을 위한 통로이자 휴식을 위한 공원입니다. So the railroad, only freight, never passengers, from 1934 to 1980. So the train, very efficient, went right into the building for manufacturers to so right here. So after 1980, the train stopped running, and they started to tear down. They did tear down a few sections of it. 하이라인은 시민들의 이동을 위한 통로이자 휴식을 위한 공원입니다. 산책로가 생기기 전 이 지역은 우범지대였습니다. 하지만 공원이 생기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가게 됐고 지금은 고급 주택이 들어서서 뉴욕에서도 집값이 높은 지역이 됐습니다. 낙후된 지역을 사람들이 찾는 공간으로 탈바꿈한 도시 재생의 모범 사례로 손꼽히죠. 뉴욕이 조성된 게 굉장히 오래됐는데요. 그 오래된 도시가 현대와 과거를 엮어주는 방법으로 도시 재생이 된 것 같아요. 이 도시는 옛것을 다시 재생을 시켜서 요즘 트렌드에 맞는 그런 도시 재생 사업을 또 자연 친화적이고 인간 친화적인 모습으로 도시 재생을 했다는 게 굉장히 감명이 깊습니다. 수변 공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뉴욕시도 열심입니다. 맨해튼 도심지에서 케이블카를 타면 루즈벨트 섬까지 이어지는데요. 지하철 요금 정도의 돈을 내면 대중교통으로 간편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케이블카에 몸을 실으면 뉴욕의 스카이라인과 탁 트인 허드슨 강을 볼 수 있는데요. 도심을 다른 각도에서 보는 재미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관광용과 어울러 교통수단으로서 쓰고 있는 이런 부분이 황산공원에 그 접근하는 교통수단으로서의 또 뿐만이 아니라 관광상품으로서의 그 트램 또 내지는 곤도라 케이블카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해 나가려고 하는데 아주 여러 가지 유사성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잘 연구해 보면 할 것 같습니다. 1시간 동안 유람선을 타고 뉴욕의 고층 건물과 랜드마크를 볼 수 있는 허드슨강 크루즈. 단순했던 허드슨강의 수변과 수자원이 시민의 공간을 넘어 전 세계의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허드슨강 일대를 도심 속 친수공원으로 만들기 위해 뉴욕시는 지난 10여 년간 지속적으로 시설을 확충하며 체험형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낙동강도 협의체를 중심으로 강이 가진 여러 콘텐츠들을 발굴해서 각기 다른 체험거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금 유수지 저쪽에서 우리 황산전까지 곤도라를 타고 계속 운행을 하면서 황산공원 전체를 조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동의 편의성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두 가지 역할을 하면서 시설을 하게 될 것이고요. 선착장에 사실상 현재로서는 생타 탐방선이 30인용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100인승 전기 유람선을 계속해서 운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낙동강변의 공원은 양산시와 부산시 그리고 김해 시민들에게 휴식과 여가의 공간을 제공해 왔습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특색 있는 콘텐츠와 시설들이 확충된다면 낙동강의 수변 공원은 시민들의 삶에 더 가깝게 자리 잡게 될 겁니다. 우리 황산공원을 중심으로 각 지역의 우리 낙동강을 대표하는 우리 6개 지자체의 생태 공원들이 지역의 특색을 살려서 특화를 시켜 만들어 나가게 된다면은 그 친수 공간을 이용한 또 낙동강에 특화되어 있는 이 지역으로서 우리 전체 우리 시민들이 꿈꾸는 대한민국의 최고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또 함께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Here comes the sun. Here comes the sun.